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고우의 작품을 닮았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위해 썰고 또 썰었다. 완전 이쁘게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감상하게 되는 예술 작품의 정체는 바로 떡. 한 입 집어먹고 싶은 자태에 찰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당신이 몰랐던 한식 디저트의 놀라운 세계가 지금 바로 펼쳐집니다. 완전 대박인데요? 인스타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맛에 한 번 더 놀라는 사람들. 할미니얼 레트로풍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떡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MZ세대까지 사로잡은 비결은 떡 한 조각에 그림을 담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식 디저트 명품을 꿈꾸는 갑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기 딱 좋은 화창한 봄날. 이곳은 서울 서초구에 자리한 카페 골목인데요. 그 명성답게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 개성을 담은 카페까지 다양한 카페들로 가득합니다. 이곳에 갑부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찾아 나선 제작진. 유독 한 카페에 손님이 가득 차 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마다 노인 메뉴가 무언가 하니 여름을 알리는 팥빙수로군요. 젊은 층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그 달콤한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카페에 왔으니 커피도 빠질 수는 없겠죠? 진한 원두 향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던 그때 무언가가 입으로 들어갑니다. 맛도 있고 고급스럽고. 까만 초코 쿠키인가 싶었는데 아, 오늘 떡을 많이 먹어서 살이 1kg 또 찍었네요. 카페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떡을 팔 줄 몰랐어요. 네? 카페에 떡이 있다고요? 일단 오늘의 갑부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네. 저 혹시 서민카페에서 나왔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음료랑 떡이랑 한과를 판매하는 떡카페예요. 떡 카페라고요? 그렇습니다. 음료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이와 함께할 간식도 있는데 그 간식이 빵이 아닌 떡이랍니다. 매대를 가득 채운 디저트들, 메뉴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정갈한 이 자태는 고소한 고물을 듬뿍 묻히고 등장한 인절미 되겠습니다. 얼만큼 쫄깃하냐고요?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또 다른 메뉴는 구름떡. 밤, 콩, 대추 등 몸에 좋은 재료가 가득하다네요. 요즘 대세라는 약과부터 임금님의 간식인 개성주악, 바삭하고 쫀득한 강정까지 다양한 한식 디저트 세상인데요. 이걸 다 판매하시는 게 맞나요? 한식 디저트를 다 만들고 있어요. 한식 디저트로 갑부가 된 김병규 씨입니다.
어느 주말 갑부의 가게 매장안은 이미 만석인데요. 사람들은 과연 무얼 먹으러 찾아온 걸까요? 탁자마다 하나씩 놓여있는 저것은 바로 흑임자 인절미? 자꾸만 손이 가고 이에 모자라 코까지 가게 한답니다. 고소하고 되게 맛있어요. 찰지고. 내가 떡순이거든요. 흑임자 인절미 짱입니다. 시장에 가면은 떡이 많아도 이런 떡은 없어. 아이들도 잘 먹는다는데요. 맛있어? 맛있다. 콕 찍어 한 입에 쏙. 맛이 어떤가요? 고소한 젤리 같아. 그렇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고소함이 가득. 게다가 젤리같이 쫄깃한 식감을 가진 쫄깃하고 부드러운 인절미 되겠습니다. 이곳은 인천에 자리한 갑부의 또 다른 가게. 학부모들의 단골 아지트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브런치 메뉴로 떡을 선택한 어머님들. 색깔도 뭡니까? 색감에 한번 놀라고 맛에 한번 더 놀라는데요. 쫀득쫀득. 쫀득함 사이로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방대추, 견과류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먹고 난 후에 그 입안에 그 텁텁함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편이에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실 애들이 몸에 좋다고 먹으라고 해도 다 먹질 않잖아요. 그런데 맛있어야 먹거든요. 건강하고 하니까 여기를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영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양한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고요. 팥, 단호박, 쑥구름떡 등 다양한 맛으로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답니다. 갑부의 가게는 명절에 더 바빠진다는데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0 정도 나왔고요. 3,000. 10,000원. 네. 하루예요? 여태까지 누적으로 하면 한 100억 정도를 했더라고요. 8년 만에 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갑부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떡을 만드는 갑부의 첫 일과는 단연 쌀을 씻는 일이랍니다. 대용량의 쌀을 편리하게 씻어주는 이 기계는 갑부의 가장 가까운 직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쌀을 빻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쌀가루의 비주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고운 원단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대체 이 신기한 쌀가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원단처럼 얇게 2번 빻아서 만들고 있어요. 쌀을 2번 빻는다고요? 찰기가 또 살아나면서 그래서 빛깔도 곱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떡을 드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무슨 떡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쌀을 빻을 때 지금 이런 입자로 빻아서 떡이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신기한 비주얼인데요. 쫄깃한 떡맛의 키를 쥐고 있답니다. 이런 쌀가루 보신 적 있으세요? 쌀가루와 함께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는 바로 소금입니다. 정확하게 중량을 재어 쌀가루에 넣고 찜기에 그대로 투하.
마지막으로 생수까지 넣고 뚜껑을 닫아주면 이 기계 안에서 알아서 치대고 찌기까지 한답니다. 열기와 함께 완성된 반죽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갑부의 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재빨리 틀 안에 반죽을 붓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반죽치곤 좀 묽은 거 아닌가요? 떡이 된 게 많아요? 네. 이렇게 거의 반 액체 같은데. 아, 맞아요. 유화제가 안 들어가서 그냥 일반 인절미보다 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뭐 전분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뭐 혼합 뭐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물, 쌀, 소금 이걸로 쪄서 떡을 만드는 게 떡인 것 같아요. 단지 쌀과 소금, 물로만 떡을 만든다고요? 그렇다면 유화제가 들어간 반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드디어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유화제를 넣지 않은 반죽보다 조금 더 돼 보이는데요. 썰어서 비교를 해보니 색이 좀 더 하얗습니다. 찰기는 또 어떨까요? 비슷한가 싶었는데 조금 더 당겨보니 유화제를 넣은 반죽은 뚝 끊어져 버리고 마네요. 사실 고무를 묻혀놓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유화제를 넣은 떡은 보관과 유통이 조금 더 쉽다고 합니다. 상온에 두고 비교해보니 역시나 굳지 않네요. 좀 논문도 찾아봤는데 그게 쌀이 약간 삭혀지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같은 찹쌀떡 같아 보여도 이게 성질이 변한 찹쌀이기 때문에 오래 둬도 굳지를 않고 말랑말랑한 걸 유지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분이나 밀가루를 안 넣고 찹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몸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고무를 만들 차례. 볶아질수록 고소한 향기가 솔솔. 곱게 빻아내기 전에 손으로 입자 크기 조절은 필수랍니다.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탄생시키는 법이죠. 인절미에 과연 잘 달라붙을까요? 이제 인절미를 묻혔을 때 빈틈없이 흑임자가 묻을 수 있게 고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분쇄를 해봤는데 분쇄를 많이 할수록 입자가 고와지기는 하는데 이제 어쨌든 고물을 떡에 쓰이는 고물을 만드는 용도로 하다 보니까 2번 분쇄한 고물이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9번 빻은 고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김 식은 인절미를 썰어내고 흑임자 고무를 입히는 갑부. 떡을 썰기 시작하는데 호호, 떡 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빨리 썰었음에도 떡의 두께가 모두 일정해 보이는데요. 자라도 숨겨놓은 걸까요? 길보다 빠를 때도 있어요. 갑부의 썰기 실력의 비밀은 시간에 있답니다. 똑같은 칼이에요. 갑부의 피나는 노력이 느껴지는데요. 길이도 짧아졌어요. 8년 지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한 점 하나. 자르신 거요. 네네. 길이 재봐도 돼요? 길이가 똑같을까요? 길이요? 지금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이 써시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한두 번 쓴 게 아니니까요.
갑부의 말이 사실일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갑부가 썬 인절미 중 무작위로 5개를 골라보는 제작진. 다양한 위치에서 골고루 야무지게도 골랐군요. 그리고 긴장되는 순간. 40. 첫 번째 인절미의 세로 길이는 4cm, 가로는 2cm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인절미의 길이는 어떨까요? 40. 20. 그렇게 네 번째 인절미까지 세로 4cm, 가로 2cm로 그 길이가 모두 같았는데요. 대망의 마지막 인절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결과는 40. 20. 우와, 모두 같은 크기네요. 대단한데요? 다행이에요. 칼질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한 100만 번 정도 썰었을 때 떡이 이제 칼에 썰리는 느낌이 이제 손에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서 자를 굳이 대지 않고도 이제 똑같이 자를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속도도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크기에 숨겨진 의도도 있다는데요. 한 입에 넣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사이즈가 여러 가지 사이즈를 해보다가 딱 그 4cm, 2cm의 인절미가 입에 넣었을 때 부담도 없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사이즈여서 그렇게 자대고 써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갑부의 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고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데요. 인절미에 고물이 넉넉하게 벨 수 있도록 떡이 들어가기 전과 후에 고물을 한 움큼씩 꾹꾹 눌러 담는답니다. 너무 많이 담는 거 아닌가요? 떡에 있는 수분에 고물이 스며들어요. 받아서 드실 때는 떡의 수분이랑 고물이 이제 충분히 합쳐져서 조금 더 부드러운 고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물을 넉넉하게 안 할 경우에는 온전하게 흑임자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떡이 가진 고유의 맛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고물을 넣는다는 갑부. 누군가 가르쳐준 것이 아닌 스스로 연구하여 얻어낸 결과랍니다. 푸짐하죠? 갑부의 떡이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보자기에 있답니다. 직접 배워온 보자기 꽃 포장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해서 내보내기 때문인데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으면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귀한 걸 누가 보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걸 이제 보자기를 풀면서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이 안에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먼저 에피타이저처럼 이제 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포장까지 세심함을 담았습니다. 나 배송 좀 갔다 올게. 오랜만에 직접 배송을 나선 갑부. 한때는 매일 배송하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한 3년 정도는 직접 배송하고 떡 만들고 썰고 포장하고 전화 받고 뭐 다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진짜 첫 주문이 2만 원짜리 이제 떡을 주문하셨는데 2만 원짜리 흑임자 인절미를 주문하셨는데
안성인 거예요. 경기도 안성. 그래서 그 2만 원짜리 상자를 들고 안성으로 바로 갔죠. 그게 첫 손님이었어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네. 그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정성 어린 마음으로 직접 배송을 나섰던 그 시절. 지금의 갑보를 만든 귀한 경험들이랍니다. 요즘은 MZ세대 고객들이 부쩍 증가했다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네, 떡 배송 왔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포장 너무 예뻐. 너무 고급스럽다. 갑부가 정성으로 만들고 포장한 떡을 드디어 열어봅니다. 향이 벌써 너무 좋아요. 고소한 향기로 받는 마음부터 사로잡는 흑임자 인절미. 고명을 듬뿍 묻혀 먹는 그 맛은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지금 벌써 5개째 먹고 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한 리액션에 너도 나도 하나씩 먹어보는데요. 그 맛은 어떤가요? 진짜 맛있다. 건강한데 맛있는 거 같아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이랍니다. 진짜 맛있다. 많이 안 달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엄청 부드러워요. 맞아. 요즘에 그 할매미? 할매미? 할매니얼이라는 단어를 MZ 세대들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약과나 이런 게 좀 유행이어가지고 간식도 이렇게 건강한 게 더 좋다는 인식 때문에 요즘 한식 디저트가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옛 감성을 즐기는 MZ 세대. 대세는 할메니얼. 보통은 케이크 같은 것들 많이 해주시는데 떡을 하니까 오히려 더 좀 고급스럽게 포장도 돼 있고 하니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 너무 좋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소문이나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는데요. 깔끔한 포장 역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포장이 되게 깔끔해요. 맛있겠다. 새하얀 한지 안에 정갈한 자태를 드러내는 흑임자 인절미. 완전 대박인데요? 입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MZ 세대들이 떡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오히려 그냥 디저트도 요즘에 뭐 약과나 뭐 이런 떡 같은 게 좀 많이 떠서 식당을 다니면서 계속 먹어지는 그런 게 좀 더 입에 맞는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똑똑한 MZ 세대들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떡이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분들도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보다 좀 건강을 더 생각해서 떡을 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바쁜 하루하루로 그 인기를 체감하고 있답니다. 또다시 분주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부터 떡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갑부. 달랑이는 찜기만큼이나 갑부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제작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을 손님들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갑부. 배추 듬뿍, 견과류도 듬뿍, 큼지막한 밤까지 넉넉하게 넣은 뒤 열심히 섞어줍니다. 떡반죽을 떼어 흑임자까지 골고루 묻혀주는데요. 갑부
오, 어떤 떡을 만들려는 건가요? 지금 흑임자를 넣어서 흑임자 구름떡을 만들고 있어요. 구름떡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떡인데 뭐 제가 알아본 바로 강원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떡의 단면이 마치 구름에 흩어져 있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구름떡. 썰어낸 뒤에야 모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며 기다리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가뿐만의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 잠시 굳힌답니다. 과연 떡이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래서 드시기 전에 보기 좋게 나오는 게 뭐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쁘게 나와서 저도 기분 좋지만 사실 제가 기분이 좋게 나왔다는 거는 고객님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기분이 좋죠. 상온에 굳혔던 떡을 드디어 썰어낼 시간. 이 순간이 가장 긴장된다는데요. 오호, 대충 봐도 명작 탄생의 예감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완전 이쁘게 나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달이고요. 이게 구름이고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견과류들이 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고 보니 어딘가 낯이 있기도 하네요. 아하, 고우의 그림과 흡사하군요. 아, 훌륭하다. 또다시 떡을 썰어 봅니다. 구름과 달과 별이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아름답다. 한마디로 아름다워요. 장인 정신으로 빚어낸 갑부의 떡.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네요. 사실 이게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떡이 아니다 보니까 예술도 다 그런 게 아닐까요? 네. 의도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더 이쁘고 아름다운 게 그게 떡에 담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팥구름떡 개봉 박두. 만드는 사람조차 자꾸만 자랑하고 싶어지는 떡. 바로 갑부의 떡이랍니다. 이건 마치 뭐 우주 같지 않나요? 가끔 이런 떡도 나와요. 여기에서 놀라긴 이릅니다. 네? 얘는 굉장히 밤이 커서 달에서 본 태양 같지 않나요? 상상력이 너무 갔나 봐요. 하하, 그 콩깍지가 갑부 눈에만 씌인 것은 아닐 겁니다. 진심과 애정이 담긴 갑부의 떡. 먹는 이들도 그 정성이 느껴질까요? 떡도 맛있고 이게 이 포장지 칠포 세기도 꽃무늬처럼 얼마나 예뻐요. 선물하기에는 딱이요. 특히 이바지떡 같은데. 아들 둘 장가 안 보냈어요. 난 여기서 할 그러니까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늙어서 다 갔어요. 나는 여기서 사진 떼기 하려고. 부담 없이 사갈 수 있는 선물로 떡만한 게 없죠. 할머니 데려가려고. 떡을 고르는 마음에도 남녀노소가 따로 없습니다. 떡을 골라오면 상자 안에 포장까지 해드린다니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 인기 만점이랍니다. 명절 때 한번 사갖고 친구 아버님 드렸는데 술 보낼 때는 뭐 답변이 없어졌는데 이걸 보내니까 문자로 잘 받았다고 문자도 보내시고 그리고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떡 맛있더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선물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떡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아 갑부는 틈틈이 떡을 만들고 또 만듭니다. 떡에 정성을 쏟는 만큼 포장에도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열었을 때 떡이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갈하게 넣고 있어요. 각이 생명이고. 근데 이제 제가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정갈하게 딱 맞춰가지고 이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정성이죠. 그 정성을 선물하고자 하는 이들이 넘쳐나 매장 안은 하루에 한 번 전쟁을 치룬답니다. 바로 택배와의 전쟁. 양이 어마어마하죠? 기다리던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갑부떡의 유통기한은 단 하루. 그날 만든 떡은 그날 배송한다는 원칙 아래 하루 2번까지 택배 기사님이 오시기도 한답니다. 아, 잘 가라. 그런 마음이에요. 무사히 잘 가라. 차 3배나 왔다 갔다 했으니까. 꽉 채운 차가 이제 너 바가지 먹었어. 난리도 아니었어요. 굉장했죠 그때. 그때 내 차이고 딱 여기 차 별도로 따라와갖고. 차가 이제 안 되니까 급하게 막 봉고차 수배해서 또 한 차 싣고 아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이 집 덕분에 장가 잘 돼갖고 저도 돈 많이 벌죠. 그래서 고마우시겠어 사장님한테. 아, 말씀 당연하죠, 뭐 그거야. 그렇게 기분 좋게 배달되는 갑부의 떡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갑부의 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일주일에 10톤? 거의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떡집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 딱 그 며칠이 아니라 명절이라고 하면 그냥 한 달이 통째로 바빠요. 명절 선물로 이제 받으신 분이 이제 맛이 좋아서 다른 분들한테 또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누적이 돼서 명절 뒤까지 바빠요.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00 정도 나왔고요. 3,000? 10,000원. 네. 토탈로 했을 때 한 15억.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갑부의 하루 최고 매출액은 약 3천만 원. 연매출 약 15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달하고 쫀득한 식감으로 대세 반열에 오른 약과 흔하지 않은 비주얼의 모약과도 있고요. 임금님의 간식 개성주악도 있습니다. 이 모든 디저트 또한 갑부의 손에서 탄생되고 있다는데요. 어디 한번 만나볼까요? 에? 달랑 한 개뿐이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수학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네, 지금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은 제가 사겠습니다. 네. 있는 거 다 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개성주악은 매번 만들기가 무섭게 품절 사태를 일으킨다는데요. 손님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만들어서 드셔야 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 한정판으로만 하고 있어요. 최고의 맛을 위한 갑부의 최선이랍니다. 뭐라? 지금 뭘 꺼내신 거죠? 선생님 너무 힘드셔도 이렇게 일하시다가 술 드시면 이거는 제가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약과를 만들 때 들어가는 거여서 네, 재료용입니다. 소주로 약과를 만든다고요? 약과에 들어가는 재료를 살펴보니 밀가루와 꿀, 소주,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하나 더 보이는데요. 갈색 빛을 띠고 있는 이 맑은 액체는 무엇일까요? 이 액체를 밀가루에 붓고 잘 섞어주는 갑부. 밀가루에 금세 스며들었습니다. 엄청 고소한 냄새 나는데 이거 뭐예요? 뭐 넣으신 거예요? 그 참기름이 들어갑니다. 참기름이요? 네, 베이킹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버터, 계란 이렇게 넣잖아요. 한식 디저트는 버터 대신에 참기름이 들어가요. 맛을 좀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버터 대신 참기름이 들어간 우리의 전통 간식인 약과. 여러 겹을 층층이 낸 모양이 마치 페스트리 같은데요. K 페스트리죠. 그러니까 떡이나 한과류들은 다 비건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건이었다. 한식 디저트는 비건이다?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반죽한 모약과를 일정한 크기대로 잘라내는 갑부. 모약과는 110도 기름에 튀겨내는데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면서 수분 증발이 이루어져 더욱 바삭하게 질길 수 있답니다. 뜨거운 기름을 만나 비로소 자신의 색을 찾은 모약과. 한과랑 떡은 스며드는 맛인 것 같아요. 스며드는 음식. 어쩌면 우리 문화에 떡이랑 한과들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그 맛이 참 매력적이에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갑부는 대체 언제 떡과 한과에 스며들게 된 걸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거든요. 국문과 나와서 뭐 하지? 편의점 알바 시급이 1,800원이었거든요. 내가 한 달을 풀로 일을 했을 때 1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른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찰나였고, 딱 그때 그 발표된 노래 중에 신해철의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이 음악이 갑부에게 동기를 부여했군요. 정말 전부를 다 걸어서라도 정말 원하는 일을 찾아야겠구나. 그러면서 딱 생각이 든 게 내 브랜드 하고 싶다.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게 된 갑부. 브랜딩 업계에서 일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답니다. 해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인 정신이 깃든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되면서 쌓여지는 그 가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장인 정신이 깃든 브랜드가 몇 개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도중에 우연찮게 떡이 디저트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떡? 이 떡을 가지고 장인 정신을 하나하나 쌓아가면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겠구나. 떡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과 레시피 연구를 병행했던 갑부.
혹시 제가 떡을 만들려고 하는데 뭐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떡에 소금간 맞추는 데만 1년 걸릴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1년? 그러고 이제 터벅터벅 돌아오고 오면서 생각이 살짝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간 맞추는데 1년이나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 막 실험을 시작을 했죠, 바로. 레시피를 향한 갑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신발이 다 다를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다는데요. 처음에는 한 쌀을 10톤 정도, 10톤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정도를 다 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었기에 힘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데요. 그때는 조금 많이 걱정,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떡이 일이라는 게 어른들 얘기했을 때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할 거면 같이 하자. 왜냐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같이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내와 함께한 무모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3분 찌고 5분 찌고 10분 찌고 20분 찌고 하면서 또 제일 좋은 이제 찌는 시간 타임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게 계속 반복된 거죠. 끊임없는 실험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갑부의 떡 레시피. 그리고 드디어 자신만의 브랜드인 떡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흑임자 인절미와 구름떡을 시작으로 다양한 메뉴 개발에도 나섰는데요. 직장에서 맡았던 마케팅 경험을 살려 SNS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한 결과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답니다. 오픈하고 일주일 됐을 때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서 제일 큰 브랜드 회사에서 3천만 원어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10kg 내외 떡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거를 못한다고 거절하는 게 맞는 건가. 그래,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해보자. 딱 그 5일을 이제 꼴딱 날을 세고 나니까 실력이 뭐 한 2, 3년 한 실력으로 쭉 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첫 도전은 성공으로 이어졌고 5개 백화점의 입점 기회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그의 시작에는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한 한 분을 만나러 간다는데요. 오늘 들어온 찹쌀 좀 보여주세요. 이제 색깔이 좋죠. 찹쌀이가 이제 색깔이 좋잖아요. 이런 걸로 이제 떡을 만들면 떡이 찰지고 맛있죠. 직접 받아보는데요. 뭐 이물질 하나도 없이 다 순수하게 진짜 찹쌀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 전이네요. 그러면은 이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재료를 좋은 거 쓰시니까 우리 사장님도 단골 그릇도 많이 생기거든요. 아니, 좋은 재료를 사장님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사실 갑부는 이곳에 와서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직접 속을 보여주시기까지? 맛있고 설이 맞아서 세르테라 그러는 거거든요. 세르테라 그러고 이제 속청이라고도 두 가지로 이제 속청. 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 여쭤보면 다 설명해 주시고 뭐 실제로 이제 보여주고 왜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지 다 설명해 주셔서 제가 뭐 책이나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이제 알려주시니까 제가 더 빨리 좀 많이 알 수 있었어요. 나도 지금 장사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처장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좋다 해가지고 조언을 좀 해드렸죠. 그랬더니 잘 하시니까 그렇지도 많이 생기고 좋잖아요. 그리고 또 사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글씨도 많이 생기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긴 어딜까요? 아, 안녕하세요. 갑부에게 조금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고마워요 우리 사장님. 뭐 별건 아닌데, 네. 너무 잘했어. 이거 어떻게 뜯어? 아니 이 솜씨가 좋아 원래가. 봐요. 이쁘잖아. 이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오늘은 갑부가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처음 매장 할 때 건물주인 분이세요. 제가 막 힘들어 여름에 막 덥잖아요. 떡 스팀해도 막 이러고. 근데 또 이제 도가니탕을 또 한 냄비 끓여서 주셔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이제 기억에 너무 박혀서 이제 감사 인사를 이제 제가 바빠서 이제 못 드리다가 이참에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얼굴도 뵙고 네 그러려고 왔어요.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맛있다. 잘한다. 기술이도 늘었네. 덕담도 건네주시고 추억도 꺼내봅니다. 오래됐지 몇 년 됐지? 네. 6, 7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올 때만 해도 돈이 없었어. 돈이 없고 2천만 원밖에 없다고 그랬어. 근실 걱정이 여기가 내 천짜같이 딱 써져 있어. 그러길래 내가 해라. 내가 이거 3천에 얼마인데 내가 1,000만 원 깎아버리고 2천에 150을 내가 2칸을 주겠다. 그래도 둘이가 재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2천을 하면 나머지 재료들은 어떻게 사지? 그 고민을 했었어요. 막 물건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그 인테리어 그 사장 차로 막 배달했잖아. 아 맞아요. 얼마나 많이 했냐. 맞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그 공부한 걸 줬더니 이렇게 고마웠어? 감사하죠. 더 줄 걸 그랬다. 불이 항시 켜져 있어. 그리고 항시 새벽에 뭐 이런 떡 만들이라고 정말 수고하지. 잘했어. 어쨌든 간에 네. 젊은 사람이 저렇게 많으면 성공한다. 너무 과로해가지고. 갑부의 한식 디저트는 갑부의 노력뿐 아니라 주변의 응원과 도움으로 탄생한 아름다운 작품이네요. 다음 날 매장 2층 사무실로 향하는 갑부. 빵 한 봉지를 책상 위에 쏟아 놓는데요. 이건 식빵. 이게 다 뭔가 싶은 그때 빵을 먹기 시작합니다. 먹고 또 먹는 갑부. 혹시 배가 고픈 건가요?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이랑 쑥을 먹고 그걸 버티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아, 마늘떡도 만들어야겠다. 마늘떡이라고요? 사실 이미 한 번 실패한 이력이 있는 갑부는 마늘빵을 힌트 삼아 새롭게 도전해 보는 거랍니다. 정사각형 큐브 모양으로 하고 두유랑 카놀라유랑 올리고당으로 해서 한번 소스를 만들어서 구워보려고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실패하면 뭐 좀 조정해서 다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마늘빵에서 영감을 얻어 마늘떡을 만들기 시작한 갑부. 과연 마늘 맛이 나는 마늘떡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 소스를 골고루 발라 오븐에 넣으니 금세 마늘떡이 완성됐네요. 이번엔 성공일까요? 이막 반짝반짝 빛나. 떨리는 마음으로 직원에게 건네주는데요. 소스 발라서 구우니까 마늘떡 같아요. 드디어 성공입니다. 겉이 막 바삭해서 누룽지 같은데 단단할 것 같은데 딱 이제 먹었을 때 떡이 부드럽잖아.
이거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를 저는 잘 생각을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내셔가지고 실패하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서 장인 정신이 담긴 떡을 만드는 갑부. 갑부에겐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합니다. 한식 디저트 쪽을 하나씩 개발을 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진짜 정통적인 한식 디저트를 만들자.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전수가 되고 그 다다음 후손들까지도 이 맛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게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삶을 개척하며 도전을 이어온 한식 디저트 갑부. 참 아름답다. 더 아름다울 갑부의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신당동의 신흥 강자. 닭과 장작이 만나서 연매출 23억. 하트한 장작 치킨보다 더 핫한 손님들의 반응? 찰진데 이거 한 입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 닭가슴살 퍼석퍼석하게 먹다가 촉촉한 거 먹으니까 더 맛있는 느낌? 변화무쌍 치킨 매직. 제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고요. 앞으로 끝없이 도전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다음 주 방송됩니다. 채널 A